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51,988불입니다. 5만 불을 깨고 내려간다면은 44,0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 5만을 반등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을 못 올라가면은 조금 더 하락 조정이 있을 수가 있다. 코인게코에서 코인 마켓캡을 보겠습니다. 1.65조 달러로 최고점에 비해서는 한 0.2조 달러 정도, 전체적으로 지금 반등을 했지만 5% 정도 하락을 했었다. 그 중에 돋보이는 거는 카르다노 에이다가 하락을 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했다. 강한 면모를 보여줬고, 시황을 좀 보겠습니다. 트위터에서 16만 구독자를 가진 암스테르담 주식시장의 트레이너 마이클의 비트코인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마이클이 올린 비트코인 차트는 고점이 이렇게 되고 저점이 와 있어서 이번에도 역시 5만 불을 지지 삼아서 반등할 것이다.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반드포프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5만에서 5만 1000이 반등 지점으로 보고 있는데, 당장 내일이 아니라도 며칠 안으로 반등해서 올라갈 것이다. 반등을 하면은 6만 8천까지 올라갈 것이다. 가이드라인까지 줬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마지막 지지선을 역시 44,000, 44K로 보고 있습니다. 1카포 오브 이더리움, 저점을 갖다 노란색으로 표시해 줬는데 지금이 저점이다. 이 분도 5만을 지지선으로 보고 저점을 탈피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5만은 스트롱 핸이다. 여기서 돈을 투입해서 이제 여기서 죽는 타이밍이다. 하지만 모든 것도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I'm not the wolf라고 하는 분이 이더리움 차트를 올려줬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더리움은 오를 것이다. 이더리움만 오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오르고 코인 시장도 오를 것인데, 이 트윗은 내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분 거에 반대되는 트윗을 올렸던 건데, 결국은 고점 저점에서 다시 뚫고 가서 2,000불을 넘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라는 분이 DXY 달러 인덱스를 올려놓으면서 달러 인덱스 DXY와 비트코인은 항상 반비례 관계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지만은 않죠. 추세는 내려가지만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하얀색으로 표시된 건데요, 계속 내려오죠. 왜냐하면 돈을 계속 뿌리고 있죠. 1.9조 달러의 바이든 행정부에서 개인당 1,400불을 지급 중입니다. 그런데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하기 위해서 3조 달러를 또 찍어낸다고 하니까 5조 달러나 이번 달에 찍어내는 거죠. 이거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이 5조 달러도 엄청난 양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댓글에 보니까 5조 달러가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크립토 시장은 2조 달러도 안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과 모든 코인을 이번 달에 다 전 세계에 뿌린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나 생각해 보세요. 5조 달러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미국 역사상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역사상 따져봐도 이렇게 단기간에 5조 달러를 푼 적은 없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은 계속 내려가기만 하지는 않죠. 이렇게 다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죠. 기준금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장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다시 하락할 위기에 서 있다, 이분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비트코인은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Not enough money printing,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냐, 지금 이 정도 풀어도 돈이 부족하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이분은 비트코인이 하락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데일리 하들에서 리플의 CTO죠, 슈왈츠가 미디어와 남긴 글입니다.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왈츠는 미국이 암호화폐에서 암호화 분야를 둘러싼 규제의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어 공포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거 큰 문제다 라고 Thinking Crypto의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신흥산업에 접근하는 방식이 새로운 것들을 건설하는, 미래를 건설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말하고 있는 규제죠. 이 규제의 모호성이 결국 미국 크립토 시장을 망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CTO지만 이런 거를 몇 년 전에 리플이 깨달았어야 되고 미국 당국도 깨달아야 되는데 규제 당국 스스로도 그거를 명확히 하지 않고 모른 채 시장을 대하고 있다, 이런 말인데요. 미국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야의 혁신을 비우호적 환경으로 만들어 간다면은 미국에 있는 그런 회사들은 미국을 떠날 것이다. 미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터넷을 도입을 했는데 이 인터넷이 곧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회사가 되었고 지난 10년 동안을 지켜본다면 미국을 만든, 그 미국의 경제력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회사, 모두 인터넷 회사이다. 미국이 인터넷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새로운 기술이 있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를 예를 들었습니다. 사실 리플을 비교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데이비드 슈왈츠는 코인베이스를 예를 들면서 코인베이스의 가치는 1000억 달러가 넘을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런 회사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을 미국 밖으로 지금 몰아내고 있다. 이 말은 인터넷을 해외에서 몰아내었다고 생각을 해봐라.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10년, 20년에 굉장한 부와 영광을 가지고 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코인데스크 오늘 나온 건데 독일의 중앙은행이 CBDC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블록체인을 사용할 건데 CBDC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러면은 CBDC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냥 코인, 크립토 커런시를 사용한다는 것뿐이 생각이 안 듭니다.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은행은 CBDC를 필요하지 않는 결제 솔루션을 찾고 있고 CBDC에 대응하기 위해 블록체인 솔루션을 테스트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분데스뱅크가 전자증권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터페이스를 테스트하고 테스트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기술과 전통적인 지불 시스템은 중앙은행 돈으로 증권들을 결제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더 이상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도이체 베르세 독일 금융에너지와 연계하여 이 분데스 은행은 수요일 오늘 시연 목적으로 이 테스트를 했는데 분산 원장 기술 DLT를 사용하여 발행된 10년 만기 국채로 만들어졌으며 1차와 2차 시장에서 후속 거래가 동일한지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인 설명에 보면 프랑스와 네덜란드와 같은 다른 나라들과는 대조적 반대로 이 독일 분데스 은행은 디지털 유로가 은행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하고 저축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줄 거라면서 디지털 유로 출범에 다소 냉담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EU는 DM과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독일의 은행은 CBDC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DM 스테이블 코인을 안 쓰고 직접적으로 크립토 커런시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비춰주는 기사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게 가능한다면은 가장 유력한 것은 XLM과 XRP가 될 수도 있죠. 새로운 코인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국가 자체에서 만드는 CBDC나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기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